8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 내용 가지고 실습함 할게요. 분석 작업 228 여시고 내용 설명 다 드릴 거예요. 뭐 시험 이제 준비 좀 하시고. 자, 노란색 띠모양이 나타나면 편집사항 눌러주시고 자, 시트는 부분합 2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는 129페이지.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정 포인트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학계의 최소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자, 부분합 기능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림과 같이, 자,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림과 같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림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과 별, 별이죠.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이고 묶여져 있어야 된다. 학계의 최소값 계산한 후에 다시 또 이러이런 내용들 항목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 두 번의 작업이 개부분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때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가 기본적으로 정렬이 서로 같은 자료들끼리 묶여져 있어야 된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진행할게요. 자, 데이터의 정렬부터 하셔야 된다. 자료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학과 필드에 대해서 문자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중에 문제에서 오름차순 확인. 그다음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뭐가? 부분합 기능이. 데이터 윤곽선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학계 아니 최소값 정보를 볼 것이며 누구에 대한 학계에 대한 자 조심하세요.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학계 문제에서 학계라고 하는 건 요약 정보 학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산할 항목의 이름이 필드 이름이 학계입니다. 학계의 학계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학계의 최소값을 계산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부분합을 처음 나타냈을 때 새로운 값을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 왜 기준이 정보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또 부분합 정보 평균이라 부분합 기능을 통해서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 답이 나타내셔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총계까지 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유지한 채 아니면 해제하셨다면 다시 선택하시고 데이터 윤곽선 부분합 기능을 한번 더 적용하여 정렬은 되어져 있으니까 학과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어서 평균 정보를 볼 것이며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대한 그리고 학계는 체크 해제하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 체크 해제가 되어져 있어야 기존에 있는 정보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내용이 누적되어서 나타난다. 잠깐만요. 교재 129페이지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최소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림도 주어지고요. 그림에 있는 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최소값이 아래 평균값이 위쪽에 나타난다. 자, 확인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을 화면상에서 확인을 하실 거고. 자, 세 번째 삼각형 갈게요. 기본 영역 평균 소수 자리는 소수 이하 한 자리로 설정하시오. 자, 기본 영역이라는 게 어디냐면 기본 영역의 평균은 기본 영역의 평균 여기죠. 기본 영역의 평균 여기죠. 기본 영역의 평균 여기죠. 기본 영역의 평균 여기입니다. 4개의 셀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4개의 셀. 자, 이 셀에
소수점 자릿수를 바꾸란 이야기네요. 원래 가지고 있는 원본의 형태를 바꾸란 이야기 무슨 기능? 원본의 내용 형태를 바꾸겠다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기능. 표시 형식 기능. 원본 데이터의 변형 없이 표현하는 방법이 바뀐다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기능. 제가 장담하건대 이 기능이 익숙하다. 엑셀 잘 쓰고 계시는 겁니다. 딱 이런 질문 던졌을 때, 내가 질문, 이런 딱 나온다. 표시 형식 기능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엑셀에 익숙하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게. 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점 자릿수 늘리고 줄인 거 여기서 해보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정하시면 되죠. 뭐. 알아서 적당히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아까 적당히 조절하세요. 자, 그리고 끝이 아니죠. 또 있죠. 부분합 결과의 표 스타일 보통이 서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 스타일 보통이라는 이런 값을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분합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표를 이쁘게 꾸미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기능? 표를 이쁘게 꾸미는 기능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형태, 서식, 스타일, 표 서식, 표 스타일 기억나세요 이거? 이 작업을 여기 이 같이 다 되시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죠. 요 이름이죠, 요 이름. 요거. 자, 그러면 자료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A3부터 F20까지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표 서식 목록도 안 출렸어요. 자, 목록 펼치시면 이름 찾습니다. 표 스타일 보통. 보통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죠. 1, 2.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 표 스타일 보통이 클릭. 그러면 셀 범위가 주어져 있고 머리글은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명을 이야기하는 제목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확인. 끝난 거예요? 아니요. 문제 이거 제가 분명히 읽을 때 이거 잘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 그림과 저희들 화면과 주어진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합니다. 똑같아요. 다른 점 있어요? 찾았어요. 어디가 다른지. 아마 여기 경영정보 평균 경영정보 최소값이란 저 문구가 저 내용이 화면에 잘 안 보이죠. 열너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 B 사이. 자,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보기 형태가 조금 보기 싫더라도 문제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없으면 함부로 조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썼는데 지금은 그림과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A, B 열 사이의 경계에다 포인트 두시고 요 포인트의 이름을 크기 조절 포인트라 그러고 더블 클릭으로 조정합시다. 따닥.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끝나겠죠. 그리고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자, 1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재 132페이지. 시트명 부분합 3. 오늘 목요일이죠. 자, 부분합 시트, 시트명 부분합 3, 교재 13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자, 화면 봅니다. 그, 132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기를, 요, 행머리걸 왼쪽 편에 여기를 윤곽이라고 합니다. 윤곽. 윤곽. 그래서, 회색 선이 데이터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료의 범위. 요 회색 선 윤곽선이라고 그러고 이게 데이터의 범위. 점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요 영역까지가
데이터의 범위를 이야기하고요. 마이너스는 축소 확대라고 그래요. 축소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플러스는 확대 확장이라고 그럽니다. 내용 확 펼쳐줍니다. 내용을 이렇게. 그다음 그 위에 있는 이런 번호가 달려져 있는데 요건 수준 표시라고 합니다. 실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필기 때문에 잠깐 요거만 잠깐 언급해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수준 표시. 전체를 줄여주거나 전체를 확대시켜주거나. 뭐 그런 여기를 윤곽이라 그런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가. 윤곽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요즘 잘 없고요. 다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자, 그다음 부분합 기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능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하기는 지우고 다시 하셔야죠. 뭘? 데이터에 윤곽선 그룹에 지금 안 지워지는군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서. 자, 지우는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 문제에서 할게요. 자, 부분합 30 들어오시고.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부분합 기능이 뭔지 이제 아실 거고 상공문화센터 수강현황 그림표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와 평균 모집 인원의 합계를 계산했죠. 자, 그러면 구분별이라는 표현이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도 잘 체크해 두시고 구분별의 별 보이네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드 항목 그다음에 수강료의 평균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합계 계산 두 번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상경 정렬한 부분 합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저 관심의 대상이 구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렬을 두 개 하라는 건 뭐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관심의 대상이 되는 녀석이 정렬이 1차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그 이후에 뭐 어떤 정렬 기준은 크게 현재로서는 현재 이 자료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부터 하셔야죠. 그리고 구분 필드에 대해서 숫자 값, 죄송합니다. 문자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니까 충실히 만족시켜 주셔야죠. 기준추가 2차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2차 정렬, 1차 정렬, 2차 정렬. 그리고 수강료 필드에 대해서 값 기준이고 내림차순 정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정렬이 관심이 대상이 되는 구분 필드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시고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면 된다.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구분 필드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어서 문제 내용이 수강료의 평균을 계산했던 문제 내용이죠. 그러면 평균을 계산하는데 계산할 항목 필드는 수강료만 체크. 나머지는 체크해야지. 수강료만 체크. 그 다음 부분합 정보를 처음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의 대치가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정보가 없으니까. 확인. 그리고 나서 합계 정보도 나타내겠다. 그러면 총계까지가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요만큼. 요 범위를 유지한 채 부분합 기능을 한 번 더 적용하겠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구분별 학 모집 인원의 합계 정보를 나타낼 건데 모집 인원에 대해서만 그러면 나머지는 체크해제. 이때 주의사항 평균 합계 정보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만 된다. 체크 해제 확인 하면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삼각형 갑니다. 부분 합 실행 결과로 나타나는 자 이게 결과면이죠. 땡땡 요약. 자, 방금 제가 시작할 때 부분 합 기능 설명드릴 때 요약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게? 합계를 의미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부분합을 배웠으니까 저 요약이라는 표현이 합계를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엑셀을 안 배우시는 입장에서 요약 그러면 합계인가요? 평균인가요? 최대값인가요? 최소값인가요? 개수인가요?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좀 바꾸랍니다. 왜 학교로 안 나타내는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걸 여기 요약을
합계로 다 나타내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자, 잠깐만요.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총 세개가 보이는데, 자, 일단 셀을 선택했을 때 화면에 셀상에 보이는 데이터와 시트상에, 죄송합니다. 수식 입력기를 보이는 데이터가 같죠?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약을 합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데이터라면? F2번키 더블클릭 수식 입력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직접 수정하시면 되죠. 한 개만. 그러니까 근본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본을. 뭐 어려운 기능을 이용하느냐. 해야 되겠죠. 왜? 요약이 지금처럼 세 개니까 이런 귀여운 생각을 하죠. 직접 타이핑 쳐서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그런데 바꿀 요약이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해가지고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개념의 기능을 뭐라 그러죠? 요약을 합계로 바꾼다라 그러죠. 그러면 컴퓨터 기능 중에 바꾸기란 기능이 보통 문서 작업하실 때 어떤 특정 단어로 바꾼다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찾기 바꾸기 기능이. 엑셀도 있습니다. 홈 탭에 편집에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 만약에 복습하실 때 우리 교재에 뭐 저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부분도 잠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재에 다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바꾸기 어찌됐든 이런 기능이 컴퓨터에도 저기 엑셀에도 있다. 그러면 찾기 바꾸기 창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찾을 내용이 뭐라고요? 요약. 바꿀 내용이 합계. 오타 조심하시고. 그다음 바꿀 때 또 어떻게 바꾸죠? 하나하나씩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바꿀 건지 말 건지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이런 단추들을 이용해서 찾아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전체적으로 그냥 큰 의심 없이 다 마음 그냥 일을 진행하고 싶다. 큰 무리 없이. 그러면 그냥 모두 바꾸기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클릭하시면 나머지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의 항목을 다 바꿨다 나오는. 그럼 이런 기능을 이용하셔야죠. 자, 확인. 고생을 좀 덜 하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학계 바뀌었죠. 자, 닫기. 끝인가요? 아니, 사각형 하나 더 있네요.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해서 되죠. 그래서 평균이 아래 합계가 위에 순서 진행하신다면. 그럼, 자, 이제 끝이죠? 아닙니다. 문제에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마무리하실 때 그림과 제 화면과 비교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지금은 이상 없어요? 네? 그러면 저장하고 넘어갑시다. 자, 부분합 1시트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교재 127페이지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마무리해보세요. 수업 중에 이거 마무리하세요 그냥.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 세 개 예제에서 다 다뤄보셨습니다. 문제 꼼꼼하게 좀 읽으시고 기능을 알고 계시니까 내용 파악은 충분히 이제 되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학과 별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죠? 별, 묶어야 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이면서 정렬이 부분합을 기능적이면 묶여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렬 기능이 필요하고 문제에서 정렬을 내림차순하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쓸 때 데이터의 정렬 학과 필드에 대해서 문자값 기준이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 여기까지 확인.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겠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출석 평소라는 항목 필드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출석 계산할 항목 출석 평소 나머지는 체크 해제. 처음 부분합을 나타낼 때는 새로운 값으로 될지 체크돼 있든 해제돼 있든 아무 의미가 없다. 확인. 자, 두 번째. 또 다른 요약 정보를 나타낸다. 부분합을 이용해서. 그러면 정렬이 되어져 관심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 정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정렬 쓰시면 되고 부분합 기능을 한 번 더 적용한다. 총점의 최대값을 총점이라고 하는 항목 필드에 대해서만 최대값을 설정하겠다. 이때 두 개의 요약 정보가 중첩, 즉 차곡차곡 누적이 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인하면 됐죠? 만일에 이 기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선택에서 아까 지우는 거 가르쳐 드렸죠? 부분합에 가서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자, 그 다음 끝인가요? 위에 명시된 평균 최대값 명시된 순서에 다 했고 끝이에요? 아니죠.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항상 그림과 비교. 그래서 B열의 사이즈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될 사항 같네요. 더블 클릭. 저장. 분석 작업에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복습이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가서 한 파일 한번 열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뭐 이런 부분합 2나 3을 한번 열어서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걸 끝이고요. 그래서 하는데 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요. 잘 되면 시간 오래 안 걸리고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시험 준비는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라고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권에 있는 기출문제를 이제 내일 주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교재 내용 이제 내일이면 거의 다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모르면 함수는 모른다고 해서 식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남의 생각을 내가 본 거나 똑같지만 내 생각이 진짜 중요하고요. 이런 기능이 여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건 그냥 해설서나 설명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게 아는 걸로 뒤집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도 줄이시고 풀이하는 시간도 줄이시고 그다음에 내용도 확실히 익히시고 완벽하게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드린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한두 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함수를 제외한 것들은 그냥 해설서나 이런 거 보셔도 상관없는데 함수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제 보셔야 되냐고요? 나 이거 안 보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보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세 번은 풀이를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틀는지 찾아도 보시고. 그래야 그 문제를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 근데 남의 생각을 딱 한 번 해보고 안 돼서 남의 생각을 딱 정답지를 펼쳤다. 그건 남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함수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애우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암기에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자, 방금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엑셀 기능 정리라는 파일이 열려져 있나요? 어, 선택하시고
시트 이동. 여러분들 지금 선택해 놓은 부분합이라는 시트 옆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저희들 교재는 155페이지 펼쳐주시고, 펼쳐 놓으시고요. 뭐, 거기 지금 당장에 쓸 건 아니니까, 피벗 테이블이라는 용어. 자,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 내용도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이야기들은 다 알고,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이것들 뭐 여러 번 읽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있을 것 같고요. 자, 피벗 테이블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요약 집계표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자,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 기능은 앞에서 하셨던 통합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거기도 합계 계수 평균이라서 요약 집계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녀석은 어떤 사항이었죠? 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이 원본 자료가 여기저기 막 산재되어 있다고요. 여기저기. 그걸 찾아서 끌어 모아서 요약 집계표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데이터 덩어리를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무슨 표를 만들려고 하냐면 이 자료를 이용해서 부서명별, 직급별, 기본급수의 합계가 나타나는 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한다면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할게요. 부서명의 영업부 보이고요. 생산부터 보이고. 자, 고유값. 네? 고유값. 부서명 필드에 있는 고유값. 그다음에 기획부도 보이고. 이걸 이제 수동으로 만들려 그러면 어떤 기능 없이 그다음에 직급 뭐죠? 부장이 보이고요. 과장도 보이고. 종류별로 고유값, 대리, 사원, 차장 뭐 이런 정도 보이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입니까? 부서가 영업부자 고유값이라는 게 조건 역할을 하네요. 영업부 부장에 해당되는 뭡니까? 자료, 데이터베이스니까 레코드를 찾아서 두 조건을 맞는. 그러면 무슨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까? 필터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뽑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계산했다. 함수 계산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 계산 값을 여기다 적으면 되죠. 그러면 몇 번 내가 이런 수작업으로 몇 번 해야 됩니까? 4, 4, 16, 16번 해야 되네요. 이금 해도 적지 않은데요. 근데 회사에서 거래하는 거래업체가 100군데고요. 그 다음에 거래하는 품목이 100개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산을 몇 번 해야 됩니까? 10,000번 해야 됩니다. 10,000번 수동으로. 언제 그걸 다 하고 있겠습니까?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약표를 만드는 방법이 뭔가 또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때 사용하는 기능을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런 요약표를 만듭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이용하시고 결과는 요약표의 형태, 표의 형태로 나온다. 이때 사용하는 기능을 피벗 테이블로 한다. 그러면 일단 만드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지금 설명드리는 피벗 테이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구조입니다. 구조. 데이터베이스 선택. 삽입의 표 피벗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 현재 무슨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테이블을 번역한 표입니다. 요약표를 만들겠다 했으니까 뭐 만들려면 요약표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이미 우리는 선택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요 전체 이 단어의 의미는 결과물을 어디다 나타낼 것이냐. 깨끗한 시대에 나타낼 것이냐. 어쨌든 표 형태 나올 거니까요. 기존 워크시트에 나타낼 것이냐, 현재 워크시트, 동일 워크시트에 나타낼 것이냐, 뭐. 그래서 위치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어떤 특정 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셀을 클릭하시면 저게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됩니다. 이게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점입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내용이
자, 그러면 화면상에 뭐 우리가 표 스타일 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용어인데 특정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분석 탭, 디자인 탭. 이런 걸 우리는 사항별 탭이라고 합니다. 사항별 탭. 특정 기능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새로운 탭이 이렇게 화면 우측 상단에 새로운 탭이 보입니다. 이걸 사항별 탭이라고 그러고요.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표 할 때 표, 도구, 서식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다음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창들이 있습니다. 내일 또 차트를 할 때도 이래 오른쪽에 창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이걸 우리는 작업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업창. 그래서 이게 초록 색깔로 나있는 게 이제 제목입니다. 창의 이름.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사항별 탭이라는 녀석은 특정 기능이 적용되어져 있는 범위 안에 셀 포인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사항별 탭이 나타나지만 이 바깥쪽 이메일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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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구조는 빈 피벗 테이블입니다. 빈 피벗 테이블. 빈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벗 테이블의 이제 구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요런 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요런 표를. 자, 그러면 상황별 대관. 자, 요게 필드 작업창이라고 그러고요. 필드 작업창에서 분석 탭에 가면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을 화면에 표시하겠다, 숨기겠다. 분석 탭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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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됐습니까? 물론 뭐 여기 닫는 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일단 나타나 있는 게 표시가 되는 게 기본값입니다. 항상. 표시가 되는 게.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필드라고 했잖아. 그러면 부서명부터 성과 금까지. 요게 필드명이네요. 그럼 필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네요. 그 다음 그 밑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구조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4개의 영역으로. 필터라는 영역, 열 영역, 행 영역, 감 영역. 그러면 자 우리가 요약표를 만드는데 아까 제가 잠깐 샘플로 보여드렸죠.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니까 단위가 뭐? 작업의 단위가 뭐라고요?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어? 그러면 특정 필드를 자 부서명 필드를 행에다가 배치합니다. 행. 배치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죠. 자, 부서명 필드에 있는 고유값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건 역할을 합니다. 행 레이블 조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직급 필드를 자 여기 밑에 보면 아래 가운데에 작업창 가운데 보시면 아래 영역 사이에 그 필드를 끌어다 놓는다는 표현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클릭 들어간 겁니다. 직급 필드명을 끌어다 놓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열에다가 열 영역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급 원본의 직급 필드에 가면 부장 가장 대리 사원이라는 고유값 여기 있는 데이터의 고유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조건 역할을 합니다. 즉 경리부 부장에 해당되는. 그럼 여기 이제 비어있는 이 교차되는 이 비어있는 이 부분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응? 뭐가 온다고요? 기본급수의 합계값이 오면 되잖아요. 그럼 기본급 필드를 각 영역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숫자로 자 그러면 기본급 필드는 숫자로 구성되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요약 정보가 기본적으로 합계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내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곧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이런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그러면 다 만든 거죠. 회사 거래업체가 100개, 거래업 품목이 100개, 그러면 10,000개 작업하셔야 된다죠. 그건 이런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으로 필드만 잘 갖다 배치시키면 쉽게 요약표를 만들 수 있다.
이건 피벗 테이블은 엑셀에 저 개인적으로는 엑셀에 꽂힙니다. 물론 함수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기본이니까. 근데 이 피벗 테이블을 제대로 아신다는 건 엑셀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만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저희들 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엑셀을 배웠는데 피벗 테이블 쓸 줄 모른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냥 엑셀을 조금 제대로 사용해 보신 경험이 없구나. 즉 회사 업무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업무에서 이런 요약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고생을 안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좀 부족하구나 생각을 하죠, 항상. 자, 그러면 일단 구조가 네 개가 있는데 지금 세 개만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요거 필터라는 구조가 뭐냐면, 자, 그 전에, 필터라는 구조가 뭔지 지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별 필드를 필터 영역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자, 요 화면을 지금 요 내용을 보시고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라고요?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라고요? I1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별 필드에 필드가 있던 없다라는 건 다시 위로 클릭돼 구조가 내 입맛에 맞는 구조가 아니면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필터 영역에 필드가 있을 때는 피벗 테이블 시작이죠, 여기. 없을 때는 피벗 테이블 시작 여기. 그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왜 여기냐고요? 자, 지금부터 성별 필터 다시 배치하시고요. 필터에다가.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입니다. 걸러낸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성별 필드에 조건이, 즉 필터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값을 다 나타내겠다. 그러면 아마 이게 총 20개쯤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20개의 레코드거든요. 2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뭘 했다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제 말 뜻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목록 단축. 물론 이게 자동 필터에서 했던 구조가 좀 유사하긴 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남 이렇게 참면 이게 조건 설정입니다. 그러면 성별 필드에 가서 남인 레코드만 뽑습니다. 그러면 저게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15개쯤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20개 중에. 그럼 1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구조가 약간 바뀐 거 보이세요?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까요? 자, 목록 단축에서 여 선택할게요. 그러면 성별 필드에 가서 여인 데이터, 즉 레코드만 뽑습니다. 그럼 20개 중에 5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이제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구조 확인하셨으면 필터가 무슨 필터 구조가 뭔지를 영역이 뭔지를 확인하셨으면 일단 다시 이제 모드라고 바꿔놓을게요. 모드. 이 구조 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조가. 자, 그러면 2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자, 그 다음. 자, 또 구조의 이름. 데이터, 오른쪽 가로 방향 데이터의 합계. 행 방향의 데이터 합계. 요 합계의 영역을 행의 총합계라고 그럽니다. 이 구조. 행의 총합계. 그 다음, 데이터 세로 방향의 합계. 열 방향의 합계. 수직 방향의 합계. 요 범위를 요 영역을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구조 이름 외우세요. 요게 기본입니다. 필드 배치하시는 게 기본이라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추가해서 자, 방금 합계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정보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합계 기본급 필드 옆에 보면 역삼각형의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 합계 기본급 옆에 목록 단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클릭.
하시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라는 게 화면상에 나타날 거고요. 그 중에 값 필드 설정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 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값 필드 설정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약에 사용할 값 요약 기준 탭에 요약에 사용할 계산 유형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기준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균 확인. 네? 그러면 평균 값으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평균 기본급 이름이죠. 자, 각각의 영역에 필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아까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 필드에도 아니에요. 그럼 열과 행에도 마찬가지. 있을 수가 있고 한 개만 있을 수가 있고 한 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위치를 내가 이렇게 바꿀 수도 되고 구조를. 그래서 이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피벗이라는 게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에 보면 피벗 동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쪽 다리를 축을 해서 공을 들고 뺑뺑뺑뺑뺑 도는 동작을 피벗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다리의 중심이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도 구조가 이렇게 잡혀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그러고 이거 테이블의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쉽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은 동적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적 테이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그럼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다음 감영역은 무조건 요약표를 만드니까 이 녀석은 없으면 안 되겠죠.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요약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럼 이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이상 배치하려면 야근 수당 필드를 숫자 필드를 숫자 필드로 데이터로 구성되는 필드를 배치하면 어떻게? 합격에서 평균 최저값 같은 이런 값들을 계산할 수 있고요. 요약 정보를. 그런데 자,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성명 필드를 값 영역에 배치합니다. 자, 이 구조 잘 보세요, 이제. 성명 필드를 배치를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일단 성명 필드나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문자입니다. 에? 문자 데이터는 합격 개수 평균 계산할 수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개수가 기본값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한 개일 때는 평균 기본급수라고 하는 요 이름표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그런데 값 영역에 필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저 이름표가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숫자값, 요약값 위쪽에 있는 여 구조를 열 레이블, 열이라 그러거든요. 왼쪽을 행 레이블이라고 그랬고 열 레이블 쪽에 이렇게 가 있다고요. 평균 기본급 개수 승명이라는 게 그게 구조입니다. 구조. 값 영역의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값 영역 이름표. 시그마 값이라고 합니다. 이 시그마 값의 구조도 여기 둘 수도 있고 구조니까 여기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둘 수도 있고 아래에 둘 수도 있고 초록 색깔의 위치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뭐 어디를 둘 것이냐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 조절을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그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회사의 실제 업무를 보시는데 굉장히 또 왜냐하면 이런 요약표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아까 수동으로 만든다고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물론 똑같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으나 어쨌든 요약 값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요거 카피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회사 양식에 맞게끔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회사 양식을 여기 엑셀 기능으로 다 할 수 있냐고요? 엑셀 기능의 기본값으로 다 나올 수 있냐고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 양식은 엑셀의 기능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엑셀에 바탕을 두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회사 업무에 그냥 업무 흐름에 맞춰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엑셀과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뽑아가지고 여러분 양식에 갖다 끼워 맞추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것만 알아도 어디에요? 자,
그러면 기본 구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자, 요 구조 배치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배치하는 게 구조 만드는 게.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요건 문제를 통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6. 편집 사용이라는 단추 눌러주시고 교재 155페이지 피벗 시트 이런 피벗 테이블 1 시트 그래서 자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 자 피벗 테이블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해드렸고요. 사원별 급여 현황표에서 여기죠. 요 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부서명을 행으로 처리하고 값의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하시오. 첫 번째 생각할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자 이게 아까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그 세 개의 단어가 뭉쳐진 결과는 피벗 테이블의 결과는 동일 시트 H3셀로부터 이게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범위를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따라서 어떤 범위를 이용합니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처럼 어떤 범위를 이용한다는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 부분 앞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되냐고요? 자 피벗 테이블은 무슨 자료를 이용한다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를 이용한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A3부터 F23까지 쓰면 돼요. 정렬할 때도 말씀드렸죠. 병합된 셀은 포함하시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는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자, 이용하여 부분합 기능 어디 있다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클릭. 자, 피벗 테이블 만들기. 피벗 테이블 뭔지 이제 요약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그때 요약 정보를 나타내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범위 선택 제대로 하고 갔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유도의 위치는 방금 읽었던 첫 번째 삼각형이 있었죠. 기존 위치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어디로부터? H3셀로부터. 오케이. 동일 시트, 현재 시트, 기존 시트. 자, 확인. 다음 부서명을 부서명 필드를 그러면 필드명을 클릭 드래그 행. 값에는 값 영역입니다. 기본급 필드를 값의 평균. 자, 바로 바꿉니다. 바로. 자, 목록 단추 눌러서 바로 바꿉니다. 지금 학계잖아요. 기본값이 학계라 했으니까. 목록 단추 눌러서 바로 바꿉니다. 값 필드 설정. 그러면 값 필드 설정 창이 화면에 나타나면 평균 확인. 이렇게 하면 내용이 바뀐 거 확인하시고 또 하나 더 있네요. 또 있네요. 자,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 다 풀어 헤쳐놓으면 기본급수의 평균, 야근수당의 평균, 성과급의 평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야근수당 찾아서 배치 순서대로 밑에다가 그 위치 표시자 초록색깔 옅은 초록색깔의 위치 표시자 나타날 겁니다. 그거 보고 위치 확인하시고 합계가 나오네요. 목록 단추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중에 맨 아래쪽에 값 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값을 나타내겠다. 확인. 또 하나 더 있네요. 성과 금 필드를 값 영역에 배치. 그리고
숫자 데이터로 구성되는 필드이다 보니까 목록 단추, 값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 합계값이 나타나고 이거 값을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 구조 다 설정하신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 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곳까지가 여기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삼각형 값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서식 표시 형식 기능 나오네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죄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지정하시오.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다 보니 무슨 단위로?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값 영역에 필드가 총 3개 있죠. 그러면 3개 중에 임의 필드를 선택하시고 저는 순차적으로 진행할게요. 그러면 내가 평균 기본급 필드를 선택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분석 탭에 가시면 내가 작업해야 될 필드를 선택해야 되니까 필드 단위로 이루니까 활성 필드, 선택 필드라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상에 임의의 셀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필드명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럼 내가 작업할 필드가 여기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 기본급부터 할게요. 그럼 기본급 필드.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이 어쨌든 사항별 탭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표시 형식 기능이 사실 여기 없습니다. 없어서 선택되어 있는 필드에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창을 열어야 되겠네요. 요거 가지고 필드 설정이라는 창. 그리고 이 창은 방금 보셨습니다. 평균으로 바꿀 때. 여기 보셨죠? 맞죠? 그 아래에 값필드 설정 아래쪽에 보시면 표시 형식 단추가 보일 겁니다. 표시 형식은 우리 처식하기에 너무나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기능 중에 3, 40분 할애했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클릭. 그리고 표시 형식 범주 문제의 숫자 범주가 있죠.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 체크하란 얘기고 이용.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다. 시험은 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기본값이라고 그럽니다. 이 화면에 딱 들어왔을 때 설정되어 이런 값들을 기본값이라고 이런 건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 기본값 나머지 필요한 거 외에는 건드지 마시고 설정하신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확인. 확인. 몇 번 작업하셔야 된다고요? 총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값 영역에는 필드가 몇 개 있다고 3개. 그럼 이런 작업을 몇 번? 3번 하셔야죠. 자, 평균 야근 수당 필드 선택 필드인가 확인하시고 필드 설정. 그리고 표시 형식 숫자 셀스식 대화 상자의 숫자 범죄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 체크.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값 필드 설정창 확인. 평균 성과금 필드명 선택하시고 필드 설정 표시 형식 그리고 숫자 범주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그리고 확인. 이렇게. 이게 이제 두 번째 삼각형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보통 구분 수정을. 자, 잠깐만요.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뭐죠? 우리 앞에서 하고 왔는데 우리 오늘도 했잖아요. 여기 스타일. 스타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존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식들의 모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자, 일단 크게 나누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디자인 탭에 있는 기능들은 모습입니다. 모습. 그런 모습 모양을 다루는 기능들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크게 보시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 가서 기능들을 찾으시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그러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니까 스타일 이쁘게 꾸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들이니까. 디자인 탭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기능이. 그렇게 좀 찾으시라고 일단은 지금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로 가겠죠, 이제.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이세요, 여기?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목록 값이 피벗 스타일 보통구.
보통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3, 4, 5, 6, 7, 8, 9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장. 그래서 필드에 필드가 없고 필드 영역에 필드가 없고요. 그다음에 감 영역에도 죄송합니다. 열 영역에도 필드가 없습니다. 없는 그런 구조라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구조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알아서 이렇게 딱 맞춰서 배치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 주어질 거니까. 그다음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거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 스타일은 미리 만들어져 있다 해서 옷으로 따지면 기성복에 해당된다 그랬죠. 기성복이 맞지 않으면 내가 조절해서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처럼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조절해서 쓰겠다는 건데 서식을 조절해서 쓰겠다. 이게 핵머리걸 잘 안 나타나네요. 나중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거는 지금 안 보이니까 넘어갑시다. 열머리걸 뭔가 변화가 보이지요. 열머리. 그다음에 줄무늬 행. 자, 줄무늬 행, 줄무늬 열은 뭐 보시면 요거 또 내일 다시 한번 요 옵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어떤 스타일 선택했냐에 따라서 선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면이 칠해지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면이 칠해되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지금 요 스타일은 줄로 나타나네요. 줄로. 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예제 2개는 내일 하도록 합시다.